아마 또 가장 궁금하신 내용, 저희가 좀 이 표결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그리고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이 나오고 난 뒤 곧장 또 국회의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는데 유은총 기자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헌정사상 3번째 탄핵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탄핵안 2번째 표결에 붙여져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그리고 첫 탄핵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 7일 만에 드디어 두 번째 표결이 진행돼 가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안 표결 결과는 앵커가 말했듯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습니다. 야당 192표를 제외하고 12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200표를 넘어서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앞서 기존에 발표했던 안철수 의원 등 7명에 이어서 5명의 의원들이 더해졌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의원 양심에 따라서 각각 혹시 SNS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전달됐고요. 그리고 김민기 사무총장, 그리고 조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전달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헌법재판관 심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하고 또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유은총 기자 궁금한 내용이요. 또 기권과 무효표가 사실은 8표가 나오고 그리고 어찌됐건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12표가 나왔습니다. 모두 더하면 23표입니다. 그런데 이 23표라는 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 친윤, 권성동이 아닌 이제 비윤이죠. 김태호 의원이 받은 34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친한계가 결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경험한 정당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큰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보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탄핵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받을 수 있는 데미지,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앵커가 말한 대로 23명이 이탈표와 무효표 그리고 기권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대표가 설득한 결과물이라고 또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23표, 당초에는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7명이었기 때문에 5표를 더해서 오늘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부분에는 분명히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유은총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앞서 서두에서도 전했습니다만 이 최고위원 4명, 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지금 붕괴 수준을 밟고 있다라는 그런 속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친한으로 분류됐던 진종호 그리고 장동혁 최고까지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핵 표결을 두고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또 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분한 사이에서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끝내 탄핵이 안 된다라는 결과를 갖고 있었고 결국 그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이제 사퇴를 하고 그 직에서 물러난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친한계 자체가 또 분리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에 이 같은 권력 역학 구도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라던가 협력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있어서 변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은총 기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당에선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이 입장을 표명한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다면은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권성동 원내대표라던가 이쪽 원내 지도부 입장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현재 국민의힘은 의총을 진행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의총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108명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도 공식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결에 대해서 수용한다라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후에 이 비상 체제나 비대위 체제나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와 관련된 이후 사안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조만간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도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추측하거나 예측해 볼 수 있는 사항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네. 아까 앵커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를 잘 전달했다는 국회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전달 시간은 오후 7시 24분, 그리고 전달 장소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아마 곧 8시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그리고 정부 내각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되겠죠.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차순위인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도 만약에 경제부총리도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사회부총리까지 이런 순서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네. 아마도 가장 주요하게 볼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거부권, 이게 아마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이라든가 어떤 그 거부권이라든가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될 건지는 아마 여당과 야당과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권한을 행사할 건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 머물게 되면서 네. 탄핵 관련 헌재 심리 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검사 시절을 거치면서 충분한 법리를 다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치열하게 법리를 아마 알아볼 것 같고 변호인단 구성도 타진한다는 소식을 예전에 전해드렸었고요. 검찰 출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아마도 헌재 심리에 대비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도 조만간 그 변호인은 어떻게 구성될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용재 기자 확인한 내용입니다. 7시 24분에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공식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이 탄핵안이 가결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라고 말씀드립니다만 더 정확하게 법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자면 이 탄핵소추 결의서가 전달된 그 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조금 전인 7시 24분에 용산 대통령실로 탄핵소추 결의서 사본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는 이 이전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소추 결의서 원본을 전달을 했고요. 이에 따라 이제 헌재는 심리 절차 또한 탄핵 재판과 판결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김용재 기자, 이 한덕수 총리 또는 그 권한대행의 여러 권한과 관련해 방금 인사권 부분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어제까지
지금 국방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가능하냐, 괜찮은 것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총리가 공석인 그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 3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 몫이지만 정확히는 그 야당 몫이 2명이고 네. 여당 몫이 1명입니다. 이렇게 돼서 3명을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관이 6명에서 3명이 추가되니까 총 9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9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관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를 할 경우에는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6명이 심리를, 그러니까 찬성을 해야만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재판관이 모두 6명밖에 없으니까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6명 자체가 현재로는 심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6명이 심리를 하고 또 6명이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회목 3명이 임명이 된 다음에 9명으로 전원 구성을 해서 6명이 찬성을 하는 그런 구도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국회 아까 말씀드린 게 야당 몫이 2명, 여당 몫이 1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영을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중도와 보수가 5명, 그리고 진보 진영이 4명, 이렇게 재판관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말 6명이라는 탄핵이 인용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좀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법률